피터 딩클리지는 키가 135cm에서 멈추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피터는 종종 부모님께 전 언제 커지나요? 라고 자주 묻곤 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라는 말로 답을 할 뿐이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고 결국 피터는 자신의 장애가 영구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선 또래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을 게 뻔하니 특수학교에 보내는 게 낫겠다는 조언을 해왔지만 부모님은 신체만 작을 뿐이지 남들과 다를 바 없다는 신념을 고수하며 피터를 일반 학교에 진학시켰죠.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래 학우들이었죠. 딱히 피터를 놀리거나 불편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빠져라 올려다봐야 하는 또래들이 그저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만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매일 목격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슴 아픈 일이었죠. 슬픔은 곧 분노가 되었고 청소년기 피터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나만? 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불덩이 같은 화는 이윽고 무기력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피터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생각을 거듭하던 피터. 어떻게 하면 나도 당당해지고 평범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피어올랐고 이때 그의 머릿속엔 영화 속 주인공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호감가는 영화 속 주인공들은 대다수 번쩍이는 재치와 유머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당함의 원천이라고 깨달은 피터는 이들을 따라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걸 연습했고 생각보다 이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기죽지 않는 그의 모습에 편하게 말을 걸어오는 친구들이 생겨났죠. 인간관계에 자신감이 붙자 피터는 연극부 활동도 해보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던 자신을 무대 위에 있을 때만큼은 관객석 모두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순간 피터는 비로소 이 일이 자신이 업으로 삼아야 할 일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한 피터. 그런데 이곳에서 피터는 그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네 몸으로는 절대 주인공은 할 수 없다는 말이었죠. 중요한 역할은 잘생긴 남자들의 독차지였고 그에게는 비중 없는 역할들만 주어졌습니다. 나도 연기력이 충분하다며 주인공을 하고 싶다고 어필해봤지만 현실적으로 몰입이 안 될 거라며 이런 예시들을 들었습니다. 네가 여자 주인공과 키스신을 찍으면 엄마와 아들처럼 보일 것이다. 이 연극에선 상대방을 위협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가 한다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며 그야말로 현실의 벽을 통감하게 하는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았죠.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힌 피터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고 결국 연기를 포기하다시피 한 채 밴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선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지만 밴드에서 보컬을 하면 무대 위 주인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분노에 찬 그의 마음을 드러내듯 격정적이고 과격한 공연을 펼쳤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하루는 무대 위에서 점프를 해대다가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피터는 아랑곳않고 냅킨으로 대충 쓱 닦더니만 사방에 피가 튈 정도로 더 격렬히 방방 뛰었죠. 나중에 확인해보니 꽤나 큰 상처였고 이 일로 인해 피터의 얼굴에는 눈썹부터 목까지 이르는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무대 위를 방방 뛰며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면 공허함이 가실 줄 알았건만 피터의 꿈은 이 정도로 잊혀질 만큼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마치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는 손톱 발톱처럼 주연 배우의 꿈은 잘라내고 또 잘라내도 어느샌가 또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터는 번쩍이는 묘안을 하나 떠올리는데 아무도 자신을 주연 배우로 써주지 않는다면 자신을 주연으로 한 각본을 직접 쓰고 직접 연극단을 만들어 운영해서 주연 배우의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이에 피터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허름한 월세방을 하나 잡아 일명 주연 배우 자급자족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영화처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어봐도 신통치 않은 각본만 나올 뿐이었고 연극단을 창단할 돈도 인력도 없었죠. 꿈을 이룰 돈은커녕 당장 월세와 식비를 충당할 돈마저 급해졌습니다. 결국 피터는 현실과 타협하기로 합니다. 데이터 처리 회사의 사무직으로 입사해 6년간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죠. 어느덧 피터의 나이는 30대에 접어들고 직장인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6년간 피터는 마음만 먹으면 연기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특이한 체형이기에 쉽게 따낼 수 있는 방법이었죠.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작은 요정이나 괴물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했던 당시에는 영화에 작은 신체의 성인이 등장할 때면 CG나 분장으로는 커버가 어려워 실제 외소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촬영했습니다. 백설공주 실사화 영화의 7난쟁이를 연기한 배우들도 모두 이런 케이스였죠. 이런 배역에는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가 피터는 연기까지 전공으로 배운 사람이니 배역을 따내기에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할
할리우드에선 이런 캐릭터들은 죄다 우스꽝스럽게만 묘사된다며 뻔한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역할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 30대가 되기 전 그가 출연했던 영화는 딱 한 편, 망각의 삶이라는 블랙 코미디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서 그가 연기한 캐릭터를 들여다보면 그가 왜 다른 배역들은 뿌리치고 이 영화 한 편에만 출연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 그가 연기한 이 캐릭터의 직업은 다름 아닌 영화배우. 촬영 도중 감독에게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던지는 사이다 캐릭터였죠. Why does my character have to be a dwarf? Stupid movies like this! I'm sick of it!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할리우드 관계자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배역이었으니 피터가 왜 이 배역만큼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무리해서까지 출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본을 보는 순간 아무리 일정이 빠듯할지라도 이 역할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출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짧은 출연이었지만 워낙 연기력에 출중하다 보니 이 영화 이후 피터에게는 뜻하지 않은 출연 제의들이 이어지는데, 그러나 왜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는지 그에게 몰려드는 배역은 하나같이 또 편견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술고래 드워프, 장난기 가득한 레프러컨 등 수십 년간 있어왔던 외소증 캐릭터들의 전용 그 자체였죠. 1차원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진지하고 깊은 연기를 해보고 싶었던 피터는 그토록 원했던 영화 출연의 기회가 더 생겼음에도 이 시기 거절에 거절을 거듭하며 진지한 역할이 아니면 절대 출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상적인 기회만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피터의 나이는 30대.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본 피터는 그가 꿈꿔왔던 화려한 배우의 모습이 아닌 그저 평범한 6년차 회사원이 앞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피터는 이 순간 사표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수동적으로 기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풀타임 배우가 되어 적극적으로 배역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죠. 느지막이 배우를 업으로 삼기로 결심한 피터는 가치관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제는 굳이 내가 하고 싶은 배역이 아니어도 페이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시켜주는 배역이면 가리지 않고 해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 영화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피터는 광대 역할도 하고 자신을 놀리는 사람에게 씩씩거리며 돌진해 드롭킥을 날리고 벽으로 내동댕이 치기도 하는 등 가벼운 역할로도 출연하기 시작했죠. 지금 와서 보면 피터의 이런 판단이 옳았던 것이, 다양한 작품에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인지도를 쌓아갔고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점차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드디어 한 영화 감독이 그를 주연으로 한 힐링 영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피터가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주연 배우 자리를 제안해왔습니다. 피터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읽어봤는데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눈가가 촉촉해짐을 느꼈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가 그야말로 자신이 살아온 삶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 영화는 외소증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로 자신을 받아들여줬던 유일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자 마음의 문을 꼭 닫고 홀로 여생을 보낼 생각으로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가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저마다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깨달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봐도 현대인의 쓸쓸함과 고독함이 잘 느껴지는 영화인데, 특히 영화의 주배경이 되는 버려진 기차역의 황량함과 미소 짓고 있어도 슬픔이 묻어나는 피터의 서글픈 눈빛 연기가 합쳐져 잔잔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매력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피터의 탄탄한 전국 연기에 힘입어 영화는 대호평을 받았고 아무도 예상 못한 흥행 성적을 기록했죠. 제작비의 무려 17배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저예산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썬댄스 영화제에서도 각본상, 심사위원 특별상 등을 휩쓸었습니다. 이 스테이션 에이전트란 영화로 슬슬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이 시기, 피터에게는 개인사적으로도 매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36살의 나이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상대는 6살 연하의 극작가이자 연극 감독으로 수상 경력까지 있는 유능한 여자였습니다. 이 둘이 처음 만났던 날도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는데, 때는 마침 뉴욕 도심에서 서커스 퍼레이드가 열리는 날이었고 도심 한복판에서 코끼리들이 행진하는 초현실적인 장면을 옆에서 보다가 분위기에 취해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연극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던 이둘은 금세 가까워졌는데, 아내는 피터가 장애가 있음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지적인 모습을 보이자 큰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둘은 현재까지 1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슬아의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에 꼴이 나며 더욱 안정감을 찾은 피터는 40대가 되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인생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HBO 드라마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그 드라마 왕자의 게임입니다. 무려 8년간 방영된 장수 드라마로 파격
충격적인 노출 수위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투입된 비주얼,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로 마지막 시즌 전까지만 해도 각종 신기록을 세운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 피터가 맡은 캐릭터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가문의 아들이지만 외소증으로 인해 멸시를 당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터의 인생이 그러했듯 신체에 대한 무시와 멸시를 재치 있는 말빨과 뛰어난 재능으로 이겨내며 최고의 전략가로 우뚝 서는 주연급 캐릭터였죠. 입담이 화려하다 보니 이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 제조기이기도 했는데, 특히 시민들을 구해주고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는 이 장면은 엄청난 몰입감을 자아냈습니다. I saved this city and all your worthless lives. I should have let Stannis kill you all. Tyrion, you admit you poisoned the king. I'm guilty of being a dwarf. 마치 피터 본인의 울분을 토해내는 듯한 명연기를 펼친 피터는 드라마가 방영되는 8년 동안 드라마계에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에미상에 매년 나무조연상 후보로 올랐고, 그중 절반인 4번을 수상자로 선정되며 역대 에미상 역사상 나무조연상 최다 수상자라는 진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왕자의 게임 원작자를 비롯해 감독과 제작자 모두 스테이션 에이전트 때부터 피터 연기력을 일찌감치 잘 알고 있던 터라 드라마 하자고 결심했을 때 배우들 중 가장 먼저 만장일치로 캐스팅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출연 배우들 중 유일하게 피터만이 오디션조차 보지 않고 캐스팅됐죠. 이렇게나 제작진의 총애를 받았건만 이 사실을 모르던 피터는 새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대본을 받으면 왜소한 체격 때문에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에 강제 하차를 당할까봐 벌벌 떨며 대본 맨 끝으로 가 자신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을 확인하며 아직 살아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했다고 합니다. 왕자의 게임으로 8년간 어마어마한 인지도를 쌓은 피터. 그러나 피터는 이 유명세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죠. 집 앞에 잠깐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기 일쑤였는데, 이게 왜 유독 피터에게 절망적이었냐 하면 신체적 특징이 워낙 두드러지다 보니 그 어떤 아이템으로도 도무지 정체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 연예인들은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끼면 어느 정도 사람들 틈에 섞일 수 있었지만 피터는 아무리 얼굴을 꽁꽁 싸매고 나가도 멀리서부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까지도 헐레벌떡 뛰쳐나와 악수를 청하기 일쑤였죠. 이런 나날들이 계속되던 중 피터가 유독 큰 충격을 받은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얽힌 일화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길거리에서 인파에 둘러싸인 피터. 때마침 맞은편에서 레오나르도가 걸어오고 있었고, 이를 본 피터는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레오나르도에게 쏠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허름한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모자까지 푹 둘러쓴 레오나르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유유히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 레오나르도를 보며 피터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보다 인지도가 훨씬 높음에도 손쉽게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그가 부러웠죠. 아니, 부러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좌절감에 가까웠습니다. 피터는 이 사건 이후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이사갔습니다. 연극 일을 하러 도심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아내에게는 부담스러운 거리였지만 그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피터를 위해 기꺼이 배려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부부는 아이들을 낳으며 조용한 생활을 즐겼고, 아내는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왕성한 연극 시나리오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터는 아내가 각색한 한 뮤지컬 대본을 읽게 되는데, 대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자마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아픔을 똑 닮아 있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기 때문이죠. 이 뮤지컬의 주인공은 코가 기형적으로 큰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음에도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민폐다라는 생각으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여자의 행복을 빌어주죠. 심지어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해 사랑 고백을 해주는 등 자신의 마음은 상처 입어가면서도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는 그야말로 순애보적인 캐릭터였습니다. 피터 역시도 외모 때문에 사랑에 솔직할 수 없던 지난 날이 많았죠. 자신이 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민폐라 될 거라 생각해 지레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더더욱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꿰뚫어본 듯한 아내의 시나리오에 큰 감명을 받은 피터는 아내에게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뮤지컬에 주연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그야말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남편이지만 세계적인 배우가 자신이 쓴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는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이 놀랄만한 제안에 아내는 방긋 웃으며 등짝 스매싱을 날렸습니다. 어딜 노래도 못하면서 뮤지컬에 욕심을 내냐며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그러나 한 번 제대로 꽂힌 피터는 끊임없이 아내를 졸라댔고 결국 아내는 마지못해 받아줬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가 피터의 출연을 반기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배우 바늘에 오른 남편이 주연을 맡았다간 자신이
자신이 피똥을 싸며 만든 각본이나 연출을 실력으로서 봐주지 않고 그저 유명세 있는 남편 빨로 성공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봐였죠. 혹여나 뮤지컬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 커리어 쪽으로만 스포트라이트가 갈 것 같아 여러모로 자신에게는 불리한 선택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남편을 받아주기로 한 이상 아내는 각본을 남편에게 맞춰 뜯어고치기 시작했는데 일단 캐릭터의 외모 설정부터 피터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큰 코라는 설정을 없애고 외소증이 컴플렉스인 캐릭터로 탈바꿈시켰죠. 피터는 노래 연습까지 해가며 생애 첫 뮤지컬에 도전했는데 망했습니다. 할 줄 알았건만 대우평을 받았습니다. 저음 때의 노래를 부르며 감정선을 잘 표현해 이질감이 없었죠. Have you ever loved someone? 뮤지컬은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기에 이릅니다. 이 영화가 바로 작년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 시라노입니다. 연극에 나왔던 배우들이 그대로 주연을 맡았고 아내 역시 그대로 각본을 맡았죠. 로튼토마토에서 꽤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네이버 평점에서도 피터의 연기력을 칭찬하는 글이 많습니다. 피터는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 뮤지컬 파트의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죠. 그는 이 캐릭터가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키가 작거나 코가 지나치게 크지 않더라도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해하고 스스로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에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랑해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죠. 일생일대의 사랑을 쟁취한 것은 물론 선천적인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체장애에 기죽지 않고 특유의 당당한 성격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죠. 이때 피터의 답변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당당하고 괜찮아 보이시겠지만 전 사실 아직도 그다지 괜찮지 않습니다. 여전히 괜찮지 않은 날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테이션 에이전트에서 외소증 주인공으로 출연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되었죠. 불행은 마음먹기에 따라 때로는 행복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장애물에 맞닥뜨린다면 그저 용기 있게 맞서세요. 오늘의 장애물은 훗날에 더할 나위 없는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저도 유튜브를 해온 지 어느덧 4년. 이제 정말 성장의 밑거름이 간절합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도 70만 유튜버 되고 싶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